대자연의 빛, 그 오묘한 빛깔 하나하나에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민족. 우리의 조상은 삼라만상의 모든 빛깔에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음양오행과 오체의 조화를 스스로 터득했다. 단청, 그것은 곧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려는 인간의 숭고한 영혼이 빚어낸 만다라, 즉 만덕의 원만한 경지다. 따라서 단청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며 오늘날 그 초연한 장엄의 세계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한다. 단청이라 함은 건축물의 오체를 포함한 갖가지 색으로 온갖 문양을 장식하는 일을 말한다. 예로부터 단청의 대상은 목조 건축은 물론이거니와 고분이나 동굴의 벽화, 칠기, 공예품, 조각상,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우리나라 단청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남아있는 평양 근처와 중국 지안의 많은 고구려 벽화 고분에는 당시에 화려했던 각종 단청들이 생생히 전해지고 있다. 문양 하나하나에 삼라만상의 깊은 의미를 담아 장엄한 단청의 세계가 2000년의 장구한 역사에 살아 숨쉬고 있다. 건축에 단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비바람이나 기후의 변화에 대비한 목부재의 풍해,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궁궐의 권위를 상징하거나 사찰의 화엄 장엄을 위함이다. 셋째는 목재의 표면에 나타난 각종 옹이나 흠집 등을 감추고 외관의 미려함을 위함이다. 넷째는 특수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전시와 기록을 위함에 있다. 단청의 화려함을 구분하는 종류는 크게 5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칠, 긋기, 모로, 금모로, 금단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금단청이란 최상의 장식으로서 모든 면을 각종 문양으로 마치 비단처럼 화려하게 수놓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홍점석 보유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화사의 계보를 이은 스승 월주 원덕문 스님의 제자다. 선대 스승인 월주 선사는 범어사에서 출가하여 학승으로서 의식에 탁출했으며 특히 불화, 벽화, 벼라에 능통한 금어였다. 그런 스님이 홍점석 보유자의 큰 자질을 보고 제자로 삼았다. 그 후 1980년 스승 밑에서 전수 교육을 이수했으며 스승의 입적 후에 그 대를 이어 1998년 단청장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단청 실현에서 도체의 세부 작업을 상세히 보여줄 부제로 평, 창방 단청을 선택했다. 단청의 도체 순서 중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출초다. 출초는 부재 면에 들어맞도록 재단한 초지에 목탄으로 문양을 그리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단청의 전체 양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토화 능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문양 도화가 완성되면 그 선을 따라 대바늘로 연혀를 뚫는다. 구멍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뚫어야만 타분 후에 문양의 윤곽이 잘 나타난다. 태색을 올리기 전에 먼저 면닦기를 한다. 부재 바탕에 묻은 흙과 먼지 등을 털어내고 연마지로 문질러 바탕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면닦기가 끝나면 바탕에 악교를 포수한다. 악교를 녹일 때는
백반과 천궁을 넣으면 곰팡이나 좀을 방지할 수 있고 채색에 보다 효과적이다. 학교 포수가 끝나면 완전히 건조하기를 기다렸다가 뇌록색을 가칠한다. 뇌록이 완전히 건조하면 양록으로 바탕칠을 한다. 양록은 단청 색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색이므로 홍점석 보유자는 바탕 전체에 도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문양 초본을 바탕에 대고 타분을 한다. 머리초를 양단에 정확히 맞추어 대고 타분한 뒤 중심에 풍혈과 별화를 타분한다. 마지막으로 계풍의 빈자리에 비단무늬를 타분한다. 타분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채색이 시작된다. 먼저 각 문양에 가장 밝은 색을 칠하는데 이것을 초비치라 한다. 연꽃과 주화에는 장단 육색과 장단을 초비치로 넣는다. 둘레 주화, 진림 등에는 삼청을 초비치로 한다. 곱팽이, 녹화는 바탕의 양록이 초비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빛 하엽색을 칠한다. 황색은 황실, 황방울 등에 적용되며 석간주는 번엽과 마지막 휴에 초빛에 칠한다. 이빛은 하엽, 주홍, 양청, 다자 등이다. 하엽은 양록의 이빛에 적용되고 주홍은 육색이나 장단의 이빛이다. 양청은 삼청의 이빛이며 다자는 석간주의 이빛으로 칠한다. 금박을 붙일 때에는 전통적으로 불의 풀, 악교, 오칠 등이 사용됐다. 그러나 근자에는 온나무과의 일종인 카슈나무의 수액을 정제하여 가공한 카슈칠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금단청에는 삼빛의 색단계를 적용해 화려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휘색대와 연꽃, 주화 등에는 반드시 삼빛을 적용해야 최상급인 금단청이라 할 수 있다. 삼빛으로 사용되는 색들은 양청, 다자, 먹 등이다. 카시오칠은 바르고 최소 1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금박을 눌러 붙인다. 금박은 그 두께가 미세하고 손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문양의 전체에 금박을 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금박을 필요한 곳에만 적용하여 다양한 채색과 조화를 연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단청의 독특함이다. 오체와 금장의 조화 속에 화엄 장엄의 극치가 구현되는 것이다. 모든 채색이 완료되면 문양의 윤곽을 따라 먹선을 긋는다. 이것은 문양의 경계에 먹선을 긋는다 하여 먹계화 또는 먹기화라고도 부른다. 분선 긋기는 문양의 윤곽을 결정짓는 마무리 작업이다. 공동 작업의 특성상 분선은 먹선과 동시에 넣기도 하지만 먹선 다음에 시분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먹개와 시분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민주점을 찍는다. 매화점은
문양의 일종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만 민주점은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민주점은 오직 연화머리초의 주문양 상부에 위치하는 항아리, 즉 사리함의 정수리에만 장식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단청 문양의 도체가 마무리된다. 목조 건축의 모든 부재는 이러한 순차적인 도체 방식으로 단청이 진행된다. 용조각은 목조 건축의 조형 수법 중 최상의 조각 장식이다. 용을 건축에 장식하는 이유를 용정에서 찾을 수 있다. 용의 9자식 가운데 이무는 무엇이든 잘 삼키는 성질이 있는 바 화재 예방의 상징으로 지붕 위 용마루에 조각한다. 조풍은 힘이 세고 험한 것을 좋아해서 역시 건물의 대들보나 처마 밑에 장식된다. 이와 같이 건축에 장식되는 온갖 문양들은 그 하나하나에 상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다. 기둥에는 비단을 도안한 주의초가 도체된다. 원래 기둥에 비단을 입혀 더럽혀짐을 방지하고 장엄을 극대화시켰던 전통이 세종실록 30년 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주의 문양을 비단으로 도안하는 까닭은 실제 비단을 번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내부 천장의 반자에는 다양한 문양을 수놓는다. 사찰 건물의 천장은 곧 극락정토를 상징한다. 따라서 대황명, 육자 진원이 장식된 연화문을 중심으로 비천, 용, 봉황, 확 등 그에 상응하는 각종의 문양이 장식된다. 내부 대량은 가장 큰 단청 부재다. 대들보의 머리초는 가장 화려한 장구머리초를 장식한다. 중간 계풍에는 용의 9자식 중 힘이 세고 험한 것을 좋아하는 조풍을 도체하여 무거운 지붕을 받드는 대들보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킨다. 현판 단청은 그 건물의 얼굴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테두리에는 각종의 칠보문을 도체하고 네 귀모서리에 복을 상징하는 박쥐문을 단청한다. 양각된 글씨는 금박으로 치장하고 바탕에는 먹을 칠하여 명도와 색상의 극대비를 연출한다. 창호의 공창에는 규면이나 각종의 당초문이 장식된다. 고려 사저료 문종 원년조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궁전이나 대묘의 문살에 규면을 그려놓는 일은 그 의미가 없으므로 다시 옛 제도를 찾아 하마두를 그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하마두란 두꺼비의 머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기록에서 창호에 장식되는 규면이 단순한 용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 전체의 단청이 완료되면 기둥에 들기름을 칠한다. 들기름칠은 빗물에 그대로 노출된 기둥이 빨리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단청의 특색은 자연과의 조화에 있다. 즉 상록 하단의 색조를 구가하여 자연 속에 또 하나의 자연을 완성한다. 붓으로 바르고 또 바르는 장인의 필체 수행에 의지해서 화엄 광명의 이상향이 구현되는 것이다. 서울 보문동 미타사의 대웅전은 홍점석 보유자가 35년 전에 조성한 단청 작품이다. 색깔이 쉽게 변하는 특성의 콘크리트 건물에 단청했지만 오체의 조화로운 빛깔은 여전히 선명함을 잃지 않고 있다. 30년 전에 조성한 서울 만법사의 대웅전 역시 콘크리트 건물이다. 이 건물의 단청은 홍점석 보유자가 출초와 편수를 맡았으며 스승 월주선사가 직접 벽화를 맡아 그렸다. 필목 삼매의 경지로 화엄 장음의 원력을 몸소 실천했던 스승의 필치가 생생히 전해진다. 근작인 울산 한마음 선원의 대법당은 보유자의 평생 업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거대 불사다. 어느 한 곳 문양 하나하나마다 평생의 계고를 한데 모은 보유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화엄 광명의 장엄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오로지 단청의 빛과 그늘에서 살아온 단청장 홍점석. 그의 손끝 정성어린 붓질 하나하나에서 오체의 대비와 조화가 생성된다. 주요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 이치호 스님은 6세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단청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후 당시 한말 화맥의 거장 김예운 화상문화에 입문했으며 만 18세가 되던 1927년부터 지금의 봉원사에서 금어로서 평생 필체 삼매의 수행을 서원했다. 불화란 사찰의 탱화, 벽화, 단청 등 불교의 평면 미술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불화의 기원은 부처님 인멸 후 불교 미술의 발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오늘의 천하는 사찰 법당의 후보를 하는 고려 후기 서장 탱화의 유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후 조선 중기 이후에는 각 부처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불화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불화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조성된 후불화, 즉 예배용 탱화를 말한다. 둘째는 경전의 내용을 압축 묘사하여 불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한 교화용 불화다. 셋째는 불법의 심오한 진리를 아름다운 오체로 현현한 장엄용으로서 사찰의 단청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바하 자거라 욕다야 사바하 상카 삼나니 모다나야 사바하 아라 고타다라야 사바하 가마사간타이사이체다 가게참에 참해지는 놈 살바못자 모주사대야 사바. 이번 만봉 스님이 실현하는 불화는 시황각부 탱화다. 밑그림의 기본이 되는 초본은 1877년에 선대 화사가 제작하여 스님에게 전수된 보물급 자료다. 먼저
백묘화 초본을 바탕에 놓고 그 위에 화선지를 덧댄 다음 먹선으로 바탕초를 그린다. 이것을 등긋기라고 한다. 파탕초는 비록 선대로부터 전해지는 것이라 해도 세부의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분을 약간씩 고쳐 묘사한다. 바로 여기에서 옛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개성과 창작을 지향하는 작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탱화초가 완성되면 크기에 맞춰 바탕 틀을 짠다. 틀짜기는 전수조교의 지휘하에 문화생들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이다. 바탕틀이 짜여지면 미리 준비한 바탕감을 메운다. 바탕감은 사방의 끝자락에 굵은 철사가 들어갈 정도로 파금질하고 노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구멍을 낸다. 바탕감에 철사를 끼우고 끈으로 꿰어 평평하게 당겨서 매듭으로 묶어 마무리한다. 화틀에 바탕감이 메워지면 악교 포스루에 악교를 녹인다. 악교를 녹일 때는 가락 악교를 물에 넣고 중탕으로 꾸준히 저어서 녹여야만 용기에 들러붙지 않고 칠하기 알맞은 교액을 만들 수 있다. 악교를 녹일 때에는 백반을 첨가하는데 이것은 채색의 빛깔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 악교액의 포스는 한 번 바르고 완전히 건조한 다음 다시 바르기를 반복하여 5회 이상 포수한다. 악교를 바르는 이유는 채색이 천의 올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고 바탕에 원활히 스며들기 위함에 있다. 악교액이 완전히 건조하면 탱화초 등긋기를 위해 화틀에서 바탕감을 분리한다. 준비한 불화 초본을 깔아놓고 그 위에 바탕감을 잘 맞춰 덧댄 다음 먹선으로 등긋기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먹개화라고 하는데 형상의 경계선을 긋는다는 뜻이다. 또한 등긋기라 함은 글자 그대로 사물의 등에 선을 긋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작업은 불화 작업의 첫 단계지만 고도의 숙련된 경지를 요구한다. 등긋기가 완료되면 배접을 하기 위해 바탕감을 화틀에 다시 메운다. 이때 사방 줄을 고루 당겨서 평평하게 실어야만 배접하기가 용이하다.
준비된 배접지에 풀을 고루 발라 바탕감의 뒷면에 배접한다. 전체 한 겹을 붙이고 완전히 건조한 후에 다시 붙이는 순서를 반복해 보통 6, 7겹을 배접한다. 배접이 마르면 비로소 탱화 바탕이 완성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채색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채화 작업을 위해 틀에서 바탕감을 다시 풀어낸다. 바탕에 색을 칠하기 위해 재료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안료에 악효액을 적당히 섞어가며 막자로 정성껏 휘저 칠하기에 알맞은 물기의 채료를 만든다. 불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은 주홍이다. 주홍은 부처님의 가사를 비롯해 거의 모든 부분에 고루 칠해진다. 채색의 순서는 우선 넓은 면에 칠해지는 주홍, 양록, 장단, 삼청, 황 등의 초빛을 먼저 칠하고 석간주, 연지, 양청, 녹청, 하엽 등의 2빛, 3빛을 순서대로 칠해나간다. 채색을 한번 고루 바르고 난 후 완전히 건조한 다음 다시 칠하는 것을 반복한다. 빛깔에 따라 최소 3번 이상을 올려야 얼룩이 없고 바탕에 완전히 스며든다. 채색이 끝나면 가사의 주름이나 구름 등의 양감이 나타나는 곳에는 바름질을 한다. 바름질은 바탕색보다 약간 어두운 색을 바르고 물붓으로 부드럽게 붓질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도록 해야 한다. 인물의 육색만을 제외한 모든 곳에 채색이 완료되면 형태의 윤곽선을 따라 선긋기를 한다. 수먹이나 석간주를 약간 묽게 하여 희미하게 보이는 바탕선을 따라 긋기 때문에 끝조기라고도 한다. 이 작업이 불화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길게 이어지는 선면은 그 두께가 일정하게 곧고 발아야 한다. 특히 꺾인 부분과 끝부분은 자연스럽고도 힘찬 필선의 운영이 요구된다. 윤곽의 선긋기가 완료되면 황색선을 긋는다. 다른 말로 황끝쫓기, 황끝날리기, 시황이라고도 한다. 주홍색이 칠해진 가사의 외곽 테두리나 각종 의관, 천인, 영락 등의 폭이 좁은 부분에 선을 넣으면 그 형상이 두드러진다.
선 긋기가 완료되면 각종의 가사 위에 문양을 그려 넣는다. 주홍 가사에는 금이나 금황색을 이용해 각종의 화려한 문양을 수놓는다. 각종 채색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인물의 얼굴과 팔다리에 육색을 칠한다. 안채는 부처님의 얼굴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들여 얼룩이 지지 않게 여러 번 칠해야 한다. 금박의 접착제는 불의 풀, 오칠, 어교 등을 사용하는데 연구성이 가장 강한 것은 역시 오칠이다. 금박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겹종이로 잘 눌러 붙여야 떨어지지 않는다. 묽게 갠 석간줄을 세필 끝에 찍어 시왕님의 눈부터 조심스럽게 그려나간다. 시왕의 상호는 그 인물의 성격에 따라 죄인을 심판하려는 엄숙한 의지의 모습이 구현돼야 한다. 만봉스님은 태화를 조성할 때 아무리 큰 공동작업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상호만큼은 직접 묘사한다. 여기에 90평생을 불퇴전의 정신으로 수행해온 금어의 의지가 녹아있다. 선으로 이목구비를 묘사하고 입술에 주홍색을 바르고 녹색으로 눈썹을 그리고 수염의 발음질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비로소 시왕의 근엄한 미소가 세상에 재현된다. 탱화가 완성되면 미리 준비한 틀에 맞추어 탱화를 붙인다. 이것을 탱화 메우기 또는 탱화 씻기라고 한다. 탱화를 바닥에 뒤집어 펴놓고 물을 고루 포수하여 1시간쯤 지나면 고르게 펴진다. 다음은 된 풀을 가장자리에 발라 평평하게 당기면서 탱화틀에 부착한다. 뒷면에는 질긴 한지를 발라 탱화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무리한다. 이번에 만봉스님이 실현한 탱화는 시왕 각부 10폭 가운데 제2 촉강대왕과 제3 송제대왕 2폭이다. 봉은사 명부전의 봉안을 계획으로 나머지 8폭의 탱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건강한 젊은이도 견디기 어려운 고행을 평생 화두로 삼은 필체 수행의 끝없는 발걸음이다. 오늘도 스님은 선필산매의 심오한 경지에서 화엄 연화장의 오색광명을 사바에 구현하고 있다. 정국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리 언니지 시니는 나무 사만 나무 떠럽 몸도로도 진미사바 나무 금강산 신계사에서 유년기를 보낸 석정 스님은 이미 3살 적부터 불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금강산 신동화가로 칭송을 받았다. 그 후 13살이 되던 해 송광서에서 출가하여 수행과 화사 수업을 닦기 시작했다.
또한 14살 때에는 당시 남방 화소에 탁출한 화사로 활동했던 금룡선사의 문화에서 본격적인 금어 수업을 시작했다. 3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이제 그 법기암이라는 절에 갔어요. 그 신계사 부구 남자인데 그 법기암이라는 절에 가가지고 불상도 보고 부처님 탱화도 보고 거기서 어떻게 그걸 그리고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 보고 그림을 좀 그리고 부처님을 그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 네가 그리고 싶다면 그려라. 그러고 그 백로지를 100장을 사줬어요. 그 100장을 다 그렸습니다. 한 해 겨울에. 불화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증명단을 설치하고 지공, 나옹, 무학 등 3화상의 영유 앞에 예불을 올린다. 원만불사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개척자 3인의 화상에게 축원을 올리는 것이다. 또한 불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불사소 한쪽에서는 송주 스님의 연불이 지속된다. 송주는 불화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진다. 이것은 부처님을 조성하는 금으로서의 정신자세를 바르게 하고 청정불사의 신성한 장소임을 표방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불화의 가장 첫 작업은 천액이다. 석정스님은 불화 실현의 대상으로 대웅전의 후불 탱화인 영산회상도를 선택했다. 영산회상도는 등장인물도 다양하고 그 크기도 대형이다. 여기에서 전통예술의 올바른 계승을 위해 이번 실현에 임하는 노 선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유탄으로 인물의 윤곽을 스케치한다. 다음은 유탄 가루를 대강 털어내고 그 위에 먹선으로 형상을 묘사하여 완성한다. 이 과정은 사물의 형상을 그릴 때 어떤 대상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작가의 정신 속에 내재된 이미지를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솜씨가 요구된다. 석정스님 불화 작업의 배접은 1970년부터 조회수 보살이 30년째 도맡아 하고 있다. 조 보살은 선조 산방의 유일한 여성 제자다. 처음엔 불화를 배우고 싶었으나 스님은 끝내 배접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다. 배접에 사용되는 풀은 삭힌 수밀분을 이용한다. 삭힌 지 1년짜리를 2분의 1가량 섞고 2년, 3년짜리를 각기 4분의 1씩 혼합하여 풀을 쏘면 가장 적당하다. 또한 천궁을 삶아낸 물을 첨가하여 풀을 끓이면 곰팡이나 좀이 먹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삭힌 밀로 풀을 쏘아 배접하면 부드럽고 채색하기에 알맞은 탱화 바탕이 마련된다. 탱화의 바탕감으로는 순면 70수 정도의 면포를 사용한다. 예, 요즘에는 그 미싱으로도들 하시는데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손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뜸수가 같아야 되고요. 또 이 바느질해서 이렇게 실 당기는 힘이 같아야 나중에 다 해놓으면은 이게 서로 당기지를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돼요. 바느질한 자체. 천은 가공할 때 들어간 모든 화학물질을 빼내기 위해 알코올이나 도수가 높은 소주에 3일쯤 담갔다가 세척 건조시켜 사용한다.
대형 불화 작업 시에 천을 이어 사용할 경우에는 면포 양쪽 끝을 마주대고 손바느질로 한 올 한 올 정성으로 따서 천이 겹치지 않도록 잇는다. 바닥에 탱화초의 크기만큼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초본을 엎어 가지런히 펼쳐놓는다. 초본에 물을 고루 뿜어서 평평하게 펴고 가장자리 약 30cm 정도 간격마다 떼어낼 종이를 끼우고 사면을 돌아가면서 바닥에 붙인다. 바탕초가 어느 정도 건조하면 물을 뿜어가면서 배접지에 풀을 발라 전체 한 겹 바른다. 초벌 배접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시 재벌 배접을 시행하고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불화의 크기에 따라 15벌에서 25벌까지 바른다. 배접이 모두 끝나면 탱화초를 떼어서 뒤집어 펼쳐놓고 표면에 묽은 풀칠을 포수하여 누그러지면 가장자리에 풀을 발라 건조시킨다. 어느 정도 마르면 주연부에 졸대로 못을 치고 단단히 고정시켜 완전히 말린다. 다시 그 위에 면포를 붙이고 겉면의 풀을 잘 닦아 말린 뒤에 연한 물풀을 포수하여 배접을 마무리한다. 바탕이 완전히 건조하면 묽은 악교를 2회 포수하고 건조시킨 다음 백반수를 전체 고루 포수하고 건조 후 떼어낸다. 배접이 완료되면 바탕에 등긋기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숯그림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본디 빈 바탕 그대로라는 뜻에서 붙여진 용어다. 불화 채색의 단계는 장단, 주홍을 우선 채색하고 양록, 삼청, 진록, 양청, 석연지, 하엽, 석자황, 석간주, 호분 등을 차례로 바른다. 부처님의 가사는 주홍색을 칠한다. 석채는 악교의 농도를 적당히 맞추지 못하면 채색이 밀리거나 자칫 두텁게 칠해져서 건조 후 면이 고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주홍색은 얼룩이 많이 지는 색이므로 묽게 개어 여러 번 칠해야 한다. 주홍, 장단의 채색이 모두 끝나면 양록, 삼청, 진록 등의 색들을 차례로 칠한다. 양록은 주홍 다음으로 많은 가사 부분에 칠해지는 색이다. 부처님의 두광에 칠하는 진녹색 역시 넓은 면적에 칠해지기 때문에 자칫 얼룩이 지기 쉽다. 따라서 농도를 알맞게 조치하여 3번 이상 고루 칠해야 한다. 주요 채색이 모두 끝나면 나머지 좁은 면들에 양청, 연지, 하엽, 석자황, 석간주, 호분 등을 칠한다. 채색이 완료되면 바름질을 하기 위해 해당 부위에 백반수를 바른다. 이것은 빛의 바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바름질은 명도가 다른 두 가지 색이 서로 자연스럽게 변하여 융합되도록 칠하는 채색법이다. 바름질은 가사의 주름에 양감을 넣거나 구름을 묘사하는 데 주로 적용된다. 바름질이 끝나면 채색된 황색면 위에 금박을 붙인다. 금박 붙임은 불보살의 각종 지물이나 영락장식,
주요 가사 부분에 적용된다. 금박 붙임이 완료되면 단먹으로 선긋기를 한다. 이 과정은 모든 형태의 윤곽선을 따라 긋기 때문에 끝쫓기라고도 부른다. 먹선 긋기가 끝나면 금선, 분선, 황선, 각종 문양 묘사의 단계에 들어간다. 주요 바탕색의 윤곽에 금선으로 치장의 혼을 불어넣는다. 분선, 황선 역시 한획 한획의 정성을 담아 장엄의 옷을 입힌다. 묘필 삼매의 초연한 경지에 들어 한 올 한 올 부처님 옷에 금문양의 수를 놓는다. 안채는 불화의 가장 마지막 채색 단계다. 불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에 따라 얼굴색도 달라진다. 불보살의 육색은 32종의 내용과 같이 미묘한 금색이 배어나는 황면 육색을 칠한다. 안채가 모두 끝나면 부처님의 상호를 묘사한다. 이 과정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비로소 세상에 나타시는 불화 제작의 클라이막스다. 일필삼예의 정신으로 그리고 또 그린 부처님의 모습이 비로소 노승의 붓끝에서 사바에 구현되는 순간이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불화가 완성되면 강목으로 짠 탱화틀에 부착하기 위해 그림을 뒤집어 놓고 물을 충분히 포수한다. 되게 익은 풀을 뒷면 전체에 발라 탱화의 가장자리를 평평하게 당기면서 틀에 부착한다. 뒷면엔 질긴 한지를 전체 한 겹 발라서 그림의 외곽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거쳐 탱화가 완성되면 채색과 문양으로 외곽 테두리를 마무리하고 중앙 하단에 화기를 기록한 뒤 복장의식을 기다린다. 복장의식은 불화나 불상 조각이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 가치를 부여받는 단계다. 그림으로 완성된 불화는 복장의식을 통해 진정한 부처님으로 현현한다. 복장의식은 약 2시간에 걸쳐 4부대 중에 참여로 거행된다. 먼저 실내에 복장단을 설치하고 송주 스님의 금강경 연불이 시작된다.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 일행은 일주문과 법당 앞에 차려진 공양단에서 차례로 삼배를 올린다. 다시 설단의 장소로 돌아와서 집전 스님의 주제로 엄숙한 의식이 거행된다. 복장의식에는 모두 5 스님이 참여한다. 각기 5방을 상징하는 색색의 복장함을 쌀이 가득한 목발 위에 안치하고 복장 진원을 연불하며 차례로 복장물을 담는다. 복장하면은 삼라만성의 모든 만물을 상징하는 총 13종 65가지의 성물이 담겨진다. 이렇게 지극정성의 의식으로 완성된 복장함을 그림 뒷면에 넣고
오방의 진원을 범자로 써놓으면 비로소 복장의식이 끝난다. 점화는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을 처음 모실 때 치르는 의식이다. 점화는 예술품에 불과한 불상에 부처님의 영함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이다. 증명단, 신중단, 영단, 점안단에 차례로 예배를 올리고 불상 점안의 진언을 외워 신성한 염력과 불가사의한 힘을 부여한다. 증명 스님이 솔가지로 생명수와 팥을 뿌리고 부처님의 눈에 점불정을 행하면 비로소 점안식은 절정에 달한다. 이러한 의식 절차가 모두 끝나면 불상이 영험을 지니게 됐으므로 비로자나불을 비롯한 삼신불께 증명을 받는 불상증명 창불로 엄숙한 점안의식을 마감한다. (1972년) 부산에서 다시 불화를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스님의 작품은 전국 각지의 주요 사찰에 봉안됐다. 타고난 문제를 바탕으로 시서와 삼절에 탁출한 경지를 이룬 스님이지만 불화의 조성에 임하는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다. 어느덧 고희를 훌쩍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서원한 불모 수행의 길은 여전히 멀고도 긴 여로다. 지난 60년 동안 조성해온 수많은 불화들이 이 땅의 유수 사찰에 봉안돼 중생 제도의 화신으로 숭앙되고 있다. 그러나 초로를 머금고 생로병사의 번뇌를 넘어선 노승은 다음 세계의 오묘한 묘법을 구현하기 위해 오늘도 해탈의 붓을 잡는다. 한 국가에 정제된 세계 이미지는 그 민족의 혼이 담긴 전통의 색상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아름다운 세계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는 단청. 오체 편장으로 현현한 화엄장엄의 단청 속에 반만년 역사의 숨결이 맥박친다. 삼라만상의 신비가 고스란히 녹아든 우리의 단청. 숨고를 기르는 불퇴전의 장인정신에서 그 재현의 붓질은 멈추지 않는다.